주택 인정하면서 규제 차별, 주택수 빼달라 라는 오피스텔 청원 본문이라고 합니다. 자, 정부의 대출 세금 규제 정책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오피스텔이 고금리 시대에 폭탄으로 돌아왔다. 오피스텔은 당초 업무 상업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적용받지만 수도권 주택난과 높은 아파트 값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보편화되어 왔다. 문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은퇴 자금을 이용한 노후 대비 투자, 저금리 시대 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자 등이 오피스텔 가격을 끌어올려 금리 상승 시대에는 가격 하락의 피해를 받고 있다. 잘 알고 있죠? 네. 뉴스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명분으로 대출과 세금 규제 특례를 인정, 가격 방어를 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높은 취득세와 관리비 등 불리한 조건만 유지된 채 규제 차별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오피스텔을 합법적인 주거 용도로 인정하면서 규제를 차별하는 것은 피해를 양산한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제이님 반갑습니다. 라피타님 반갑습니다. 권리소동님 반갑습니다. 네, 백이라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빼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이분의 사연 한번 읽고 갈까요? 35년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은퇴한 김영희 씨는 2년 전 아파트를 판 돈으로 경기 평택 소재 오피스텔 여러 채를 매입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로부터 주한미군 이전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캠퍼스 투자로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투자 결정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구입 후인 2022년 초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었고 김씨 오피스텔 가격도 반토막 났다. 한동안 공실이던 오피스텔은 중개사를 통해 소개받은 전대업체에 맡겼고 김씨는 한 달에 30만원 정도 임대 수익만 정산받고 나머지는 운영 수수료로 내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분의 실수는 무엇인가요? 네, 이분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 이분의 실수는 2년 전 아파트 판 돈, 2년 전 2021년 고점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네, 여러분, 2021년 고점에 아파트를 팔았다고요. 이분이요. 이분의 실수는요? 뭡니까? 아파트 판 건 실수가 아니죠. 이분의 실수는요, 오피스텔 산 겁니다. 주선생님 방송을 듣지 않고, 네, 만 60이 넘으셔가지고 오피스텔 여러 채를 매입했다. 그것도 경기 평택 소재 오피스텔 여러 채 매입했다. 이게 잘못되었단 거예요. 네, 이분이 오피스텔 반토막 운운하기 전에 오피스텔 투자한 게 잘못된 거라고요. 아파트 판 거는 잘했잖아요. 그리고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로부터 주한미군 이전, 삼성전자 등 대기업 캠퍼스 투자 자, 여기서 주한미군 이전, 주한미군이 네, 평택에서 온다, 간다 아닙니까? 주한미군이 평택에서 딴 데로 간다, 이거예요. 네, 지금 현재 평택에 미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네, 2013년도 평택으로 이전해 왔어요. 네. 그런데 네, 주한미군 이전, 이거랑 오피스텔하고 뭔 상관이에요?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훨씬 낫겠죠. 네.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네, 오피스텔 거주할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네, 대기업의 캠퍼스 투자,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네, 투자를 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평택에 쏟아붓는다. 네, 즉 공장을 짓는단 말 아니에요. 여러분, 공장에 근로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짓는 사람들이 과연 오피스텔에 거주할까요? 비싼데? 아닙니다. 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람은요, 네,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김영희 씨라고요. 네. 물론 기자가 만든 가상의 인물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에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오피스텔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것이, 네?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더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떨어질 때가 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지가 고평가된 오피스텔 사놓고 떨어졌는데 누구한테 책임 돌립니까? 주택수에서 산입 배제되면은 그게 올라갑니까? 아니라고요. 올라갈 때가 되어야지 올라간다고요. 자, 오피스텔 구입 후인
2021년 초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었고 김씨 오피스텔 가격도 반토막 났다. 한동안 공실이던 오피스텔 중개사 통해 소개받은 전대업체에 맡겼다. 한동안 공실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오피스텔 공실 났어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거랑 오피스텔 공실이랑 뭔 상관이 있는데요? 본인이 평택에 오피스텔 샀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부동산 경기 침체는 주거용 부동산 경기 침체, 주거용 부동산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의 이 임대 시장하고 뭔 상관인데요? 뭔 상관이에요? 아파트 값 떨어지는 거하고 오피스텔 임대 공실 난 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어도 끼워 맞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공실이든 오피스텔 왜 공실 났어요? 입지를 잘못 선택했잖아요. 아파트 팔아가지고 왜 평택에 있는 오피스텔 사냐고요? 본인이 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오피스텔 값 떨어질 거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데 주선생 방송 안 보고 그냥 중개사 말 듣고 호재 믿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보, 호재 믿고 이걸 왜 덤빕니까? 안 그래요? 호재 믿고 부동산 왜 삽니까? 본인이 실수한 거네. 어쨌든 간에 20년 넘게 알고 지내는 공인중개사? 그 사람이 뭐 투자 전문가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상 호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한테 어디 뭐 홈플러스 생겨요, 뭐 어디 시청이 뭐 크게 지어진대요, 대기업 투자한대요. 그거랑 아파트 가격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없어요. 지하철 생깁니다. 근데요,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데도 아파트 값 떨어집니다. 그러면 뭔데요? 호재는요, 여러분들이 팔고자 하는 그 시기에 호재가 터진다? 그러면 쉽고 빨리 팔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용도로만 작용해야지 호재를 갖고 영원히 오른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는요, 첫 번째 실수, 오피스텔 산 겁니다. 두 번째 실수, 호재 믿고 샀습니다. 세 번째 실수, 한동안 공실이던 오피스텔은 중개사를 통해 소개받은 전대업체에 맡겼다. 본인한테 오피스텔 추천한 그 주인사 말을 또 믿는 거예요. 오피스텔 전대업체 왜 맡겨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자, 전대업체가 그냥 현금 줍니까? 아니잖아요. 전대업체가 세금 계산서 발행해요. 그러면 제가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은 이렇게 됐잖아요. 세금 신고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블로그 마케팅이든 아니면은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중개수수료 안 내는 직거래 하든 그렇게 해서 했었어야지. 그 전대업체는 전대업체는 어떻게 세입자 구하는데요? 전대업체라고 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상황은. 이분은요, 즉 35년간 직장생활을 마쳤다. 35년 직장생활한 동안에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말 2021년도 아파트 좋은 가격에 판 거는 행운이었다. 하지만 그 행운,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호재 믿고 오피스텔 산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실수했는데 무슨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빼달라고 합니까?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빼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데요? 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빠진다. 여러분, 오피스텔은요, 업무용 오피스텔이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거예요. 그 사용 목적에 의해서 바뀌는 건데, 만약에 주택수에서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업무용 사무실로 빌려주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주거용으로 빌려주는 게 더 쉬울까요? 임대료 비슷합니다. 주거용으로 빌려주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면 업무용 오피스텔에 어차피 뭐 주거용이 대부분이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로 뭐 시장이 큰 그건 없겠죠. 없지만 이거를
주택수에서 빼달라고 하는 건요, 명분이 약해요. 주택수에 빼봤자 어차피 떨어지는 건 매한가지예요. 네. 이걸로 뭐 사이클을 뒤집겠어요? 뒤집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해요.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까요? 과연 오피스텔이 뭐 1억 5천짜리 있다, 뭐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억이다, 대출이 뭐 8천만 원 될까요? 오피스텔 대출이 8천만 원 돼요? 안 돼요. 네. 오피스텔은요 한 70% 대출되고요, 거기서 방빼기 공제 들어갑니다. 기본 2천만 원 빼야 돼요. 네. 대출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옵니다. 물론 MCI라 해서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방빼기 공제 하지 않는 보증보험 가입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금리가 좀 더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오피스텔 투자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닙니다. 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내가 수익형을 원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차라리 다른 거 보세요. 고시원을 보시던, 네, 스터디 카페를 보시던, 그렇게 본업이라는 걸, 네, 하면서 해야지. 내가 날로 먹으려고 오피스텔을 한다? 이건 아닙니다.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영희 씨는, 네, 가명이지만 본인의 욕심이 너무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자, 아파트 오피스텔 차이점 나와 있죠? 아파트는 주거용 관련법은 주택법, 서비스 면적은 베란다 발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발코니 있죠? 이게 서비스 면적이에요. 네. 자, 분양 면적은 공급 면적, 분양권 전매 제한도 있고요. 이제 바뀌었죠? 분양권 전매 제한 6개월 또 있는 거예요. 자, 취득세는 1.1에서 3.5%, 오피스텔은, 네, 주거 업무 용도고 건축법에 의거해서, 네, 지어지고요. 그다음 취득세가 4.6%입니다. 4.6%. 자, 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취득 시점에 업무 시설과 같은 취득세 4.6%를 내야 한다. 주택 취득 시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1%, 2주택자 취득세율은 1에서 3%인 것과 비교하면 주택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네.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양도 시점엔 주택으로 분류, 양도 소득세 중과 규제를 받는다 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네.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이 온 게 아니라고요. 네. 자, 오피스텔은 순수하게 임대사업 목적입니다. 임대사업 목적인데 여기서 금리가 높아지면요, 임대사업 수익률이 약화되겠죠. 악화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피스텔로 접근하는 메리트가 떨어진다고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이 마찬가지예요. 언제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금리가 정점인데, 네, 정점인데 정말 수익률은 정말 티끌만할 때, 그리고 오피스텔 가격이 매우 떨어져 가지고, 네,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을 때, 그때 들어가서 월세 세팅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오피스텔도 서서히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하게 된다고요.